여러분은 지금 김현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5시엔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과거를 통해 오늘을 진단해보는 백투더 대세남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임 기자.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느 때로 가볼까요? 근대 대전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예, 누추하지만 지친 몸을 누릴 수 있었던 판잣집과 그러한 집을 철거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대전에서 시민들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부터 판잣집은 만들어졌는데요. 반대로 이러한 집을 철거하는 것도 당시 대전시의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예, 현재도 대전 지역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이 남아 있는데요. 예. 그래서 언제부터 판잣집이 생기게 됐는지 음흠. 오늘은 대전에서 판잣집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에서 본격적으로 판잣집이 생긴 거는 6.25 그 피난민 그 내려오면서부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나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죠. 예. 그 판잣집은 사실 저에게도 상당히 낯선 주거 형태인데요. 그래서 대전에서 판잣집이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당대의 글을 좀 찾아봤더니 예. 대전 토박이 원로 작가이신 김수남 선생님의 소설 달바라기가 있었습니다. 예. 소설 달바라기는 대전천 판잣촌을 배경으로 한 글인데요. 1980년 창작과 비평호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 소설에 묘사된 대전천 판잣집은 대전천 뚝방에 설치됐고 그냥 사각틀만 갖췄지 부엌이나 화장실처럼 부속 시설은 아예 없었습니다. 지붕도 당연히 판자로 올리고 양철 조각을 주워다가 기웠고 비가 내리면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집안의 모든 그릇을 모아서 방바닥에 늘어놓아야 했습니다. 구들장을 만들 호사를 부릴 수 없어 요를 깔아 등만 간신히 올리고 누웠다 하고 김수남 작가가 충청뉴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예. 그 대전 토박이 김수남 작가는 그 해당 소설에서 지금 이렇게 한번 표현을 했는데 한번 예. 제가 옮겨 보겠습니다. 대전천 뚝에 학고방들이 너덜너덜 기워진 헝겊처럼 들어서기 시작했다. 처음에 중교에서 한 채 한 채 들어서던 학고방은 첫 집이 두꺼비 집처럼 뭉클이고 세워진 지 석 달도 못 되어 무려 100m도 넘는 일렬 종대로 변했다. 예. 학고방들의 모습은 오누이처럼 닮아 있었다. 이 학고방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판잣집을 네. 뜻하는 거군요. 예. 당연히 이제 무허가 건물이었을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임시주거 시설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관련해서 또 뭐 철거를 단행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이 철거 과정에서 이 저 주민들과 마찰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 대표적으로 1959년 대전 판잣집 철거 사업이 있습니다. 예. 59년 6월 30일자 중도일보 신문을 보면 대전 시내에서 판잣집 철거 사업이 대대적으로 시작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1차 철거 대상 지구는 역전에서 원동 일대였고 다음 대상지는 중동, 정동, 은행동 그리고 원동 국민학교 뒤편에 판잣집이 헐리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예. 손수레에 무엇인가 싣고 있는 모습의 흑백 사진도 함께 게재됐고요.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전쟁의 소산 판잣집 헐어지다.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대전에 새 건물을 짓고 도로도 내야 되는데 셀 수 없이 많은 판잣집들이 점유하고 있으니 대전시 입장에서는 도시 조성에 어려움을 주는 대상이었죠. 예. 그래서 전쟁 직후 대전에서 판잣집 철거 정책은 쉼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 그럼 이분들은 어디로 가나요? 여기 이렇게 쫓겨나면 네, 그런 기록까지는 없는데 아마 더 먼 예. 대전 도시 도심에서 외곽으로. 먼 외곽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예. 당시에 대전에 무려 5천 세대가 판잣집이었다면서요? 이때 이제 판잣집 철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연간 계획을 세워두고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59년 8월 대전에서 판잣집 2차 철거가 진행된다는 기사가 중도일보에 다시 게재됐는데요. 해당 기사를 보면 대전에 있는 판잣집을 5천 세대 규모로 추산을 했고요. 대전역과 충남도청 사이의 도심지에 800세대가 판잣집 형태로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천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심 자투리 공간마다 판때기를 대어서 얼기설기 만든 판잣집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사를 보면은 판잣집 세대가 사실은 새롭게 집을 지을 수 있거나 월세에서 생활할 여건이 되는데도 판잣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바람에 도시 개발에 어려움을 준다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예. 또 이렇게 철거된 부지에는 다시 가옥이나 건물이 만들어져 대전의 재건을 앞당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뭐 이 헌 집을 헐어내고 뭐
도시재생 차원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일들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앞서 김수남 작가가 묘사한 것처럼 비가 뚝뚝 새는 판잣집이 대전에 언제까지 남아 있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981년 대전에서 처음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해서 단독주택 단지를 만들었는데 이때 이 지역에 판자촌을 철거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예. 그 근대도시 대전의 시민들의 삶 속에 판잣집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판잣집을 대전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복원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철거된 그 판잣집 터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다면서요? 네. 또 이렇게 대전 중구 석교동에는 지상 4층 높이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이 아파트가 세워진 게 1971년이었고요. 대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주택인데요. 어허.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개별 세대의 화장실이 없습니다. 예. 주민들이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지금의 아파트하고는 사뭇 다르군요. 네, 많이 다르죠. 그 개인 집에 이제 화장실이 없어서 같은 층의 화장실을 같이 공용 화장실을 쓰는데 예. 개인 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대전 최초의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신 분들이 동구 문창동 철거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어허. 문창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주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판자촌을 철거했고 이때 이주할 곳이 마땅히 없는 분들을 이 아파트에 입주해 지금도 상당히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 지금도 이 아파트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전 중구 문화동에 웰컴 투 꽃마을이라는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예. 이 화훼단지 상인들은 당초 대전천 강둑에서 꽃가게를 운영하시던 분들인데요. 예전 대전천 판잣집에서 시작해 꽃가게로 바뀐 게 아닐지 생각됩니다. 그 2009년 대전천 복원사업으로 홍명상가가 해체될 때 함께 철거됐는데요. 당시 대전 중구청이 국방부를 설득해서 문화동 옛 군부대 부지를 철거 상인들이 유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고 지금까지 전통이 이어져 문화동 꽃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현재는 뭐 판잣집이라는 용어가 잘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비슷한 주거 형태가 또 쪽방이라는 네. 그런 말들이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예. 뭐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의 그런 뭐 이 주거 복지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의 그 상황은 뭐 여전히 현재에도 지금 진행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판잣집은 없지만 우리 주변에 판잣집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부엌, 화장실, 그리고 목욕 시설을 갖추고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4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2인 부부의 경우에는 26제곱미터 이상을 최저 주거 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기본법에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같은 여름 무더위에서 피할 수 있는 냉방 시설도 어쩌면 필수가 되었습니다. 예. 여전히 많은 대전 시민들이 주거 빈곤 환경에서 지내고 계시는데요. 같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균형 있는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두대 대서남 대전의 판잣집의 역사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